자,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1번 우리가 한의대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 1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글을 쓸 때 처음에 초안을 좀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잘 쓴다는 것은 이제 계속 자기소개서 고치거든요. 지금쯤이면 이미 초안이 좀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계부가 6월에 이제 거의 다 마감이 되는 3학기 1학기 생계부가 마감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자소서에 들어갈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여러 컨텐츠들이 다 마련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초안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가장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물론 자소서가 이제 올해까지밖에 없지만 올해까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수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 자소서 쓸 때 초안을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초안을 잘 쓴다는 말은 뭐냐면 초안에 뭐 어떤 그 스토리가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고 그런 건 없어도 이미 그 초안에 나가 대학을 갈 때 의대면 의대, 한의대면 한의대, 치대면 치대, 뭐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내가 처음에 학교를 가겠다, 전공을 어떻게 하겠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택을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 생각했던 그 나의 어떤 질문들과 나의 생각들이 자기소개서 1번이라고 하는 자소서 그 질문을 갖고 잘 구현이 돼서 의미들이 잘 쌓여져 있는가가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잘 돼 있으면 스토리를 뭐 읽고 조금 더 매끄럽게 이거는 사실은 일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학생만의 관점이 그동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세미나 수업하고 자동봉진하고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교과와 교과 외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해오면서 그다음에 또 자기 그 생활기록부가 없는 우리 지금 생계부 대체서식을 써야 되는 국제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비인가 학교라든가 또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포커스들이 의미들이 생각들이 그렇게 2년 반 동안 잘 정립이 돼 있는가 그것을 쏟아내는 게 그것을 마지막 아웃풋으로 내는 게 생계부는 이미 다 지금 우리 제도권 학생들 한국에 있는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은 마감이 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고 검정고시 비인가 학교 학생들 보면 국제학교 생계부 대체 서식 제가 설명도 저번에 드렸죠. 그것도 다시 또 걸어놓을 테니까 그 영상 말미에 보세요.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 때도 그것이 잘 보이는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것이 잘 그 의미들이 일본에 잘 의미들이 그 잘 맺혀 있는가, 잘 보이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1번을 자소서를 잘 쓰는 부분이고, 자기소개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초안을 잘 쓰는 거다. 뭐 이제 저한테 오래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뭐 딴 데서 배우다가 오거나, 그 다음에 뭐 늦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보서 하는 학생들을 보면, 처음에 자소서를 쓸 때 굉장히 헷갈려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쭉 쓰다가 다 지우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보면 항상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대한 나만의 의미들 내가 이것을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쭉 끌고 오게 했던 나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로드맵하고 연결이 되고 그것이 교과하고 연결이 되고 그것이 진로 선택 과목하고 연락이 되고 그것이 자동봉신하고 연결이 돼서 생계부가 쫙 써여져야 되는 거예요. 생계부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 써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계부의 초안에 대한 생각의 기획 아이디어는 내 머릿속에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순간에 학교와 학과를 딱 정해놓고 1학년 들어가는 순간에 딱 어떻게 이것을 생계부가 마지막에 마감이 돼서 3학년 1학기에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게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지도하는 선생님이 잘 가리키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컨텐츠를 채워 넣는 거죠. 뭐 이제 진로 세트, 뭐 우리가 보면 자동봉진 어떤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이 쭉 어떤 방향성을 타고 갈 것인가. 거기서 이 서류들 생계부 안에 있는 이 컨텐츠들이 어떤 역할을 유기적으로 할 것인가가 이미 글을 쓰기 전에 작가가 머릿속에 전체적인 방향과 주제와 마지막 장면까지 생각해놓고 쓰듯이 세특도 사실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시작했던 게 3학년 1학기까지 와서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이 내 손앞에 그 생계부가 구현이 돼서 왔느냐.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최상위권 그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나 우리가 가긴 힘들어요. 공부만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설명을 누누이 드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벤치마킹을 하시라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힘들어도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 꿈이 인서울권에 있는 의대나
또 인서울권에 있는 한의대나 치대나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한의대 붙은 학생의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말고 자소서, 생활기록부는 제가 이제 의대 합격한 학생 거는 이 강의 다음에 제가 찍어서 같이 할 테니까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또 2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썼나 궁금하시죠? 자, 2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 인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소서 1번 부분에 잘 녹여냈어야 하는 부분들이 다시 보면 여러분들 뭐 다 자기 자소서가 중요한 거죠. 이 학생이 뭐 이미 다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걸 갖고 벤치마킹을 하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써야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이 노력에 대한 컨텐츠가 남이 다 한 거. 우리가 보면은 코로나니까 지금 자꾸만 백신을 맞으면 어떤 상태가 오는구나. 이런 건 우리가 다 알지요.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조금 더 본인이 연구한 주제를 갖고 본인이 아주 어렵진 않아도 되니 본인의 시각에서 여러분들 젊다는 게 뭐예요? 참신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참신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막 그렇게 무슨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학술지에 그렇게 들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방법을 모르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학술지 필요 없습니다. 무슨 우리가 논문을 써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지금 다 생계부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심화 선택 과목의 어떤 그런 세미나 수업의 보고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동봉진, 자율활동, 진로활동의 어떤 보고서들이 있죠. 그 보고서 내용도 사실은 생계부에는 못 들어가지만 이 보고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움직임들이 보이죠. 막 책을 찾고 열정적으로 책을 찾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여러분들의 발제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끌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용어를 정리해서가 노력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딴 것과 나는 이걸 거치면 한의학을 갖고 얘기를 하면 AI와 한의학을 연결시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한의학 갖고 얘기를 하면 구태여 뭐 한의학을 갖고 뭐 비교를 한다 양약과 이건 양약도 모르고 한의학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비교를 하지 말고 AI와 연결을 시켜보고 또 한의학을 갖고 우리가 신경정신, 우리가 갖고 있는 한의학을 갖고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동양의학을 갖고도 사람의 정신상태, 그래서 심리학과 연결을 시켜보고 할 게 인문학 쪽으로도 공학 쪽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떤 세부적인 주제를 끌고 와야 됩니다. 글을 했으면 그것이 이제 처음에 진로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발현이 돼서 그런 관점이 있었겠죠.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때 보니까 이 학생은 뭐를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알게 돼서 의학적 결정을 내릴 때 윤리를 고려할 것을 당위성을 다시 한번 책에 읽었. 이것이 의미가 이 학생한테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뻔히 다 말할 수 있는 의미 말고 그래서 내가 A와의 한의학 관계를 갖고 고찰을 해서 이런 보고서를 쓰고 이런 수행평가를 하고 이걸 하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과 어떤 의미가 생겼고 한의학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한의학하고는 어떤 의미가 생겼으며 그거예요. 그거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내 활동. 해외고는 해외고 검정고시는 내가 검정고시 최종 합격하기 전에 어떤 거 3년까지 내가 지금 100점을 맞았다면 졸업이야. 그럼 이건 서류를 못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학교 안에서 내가 이런 과목이 없었어. 그러면 내가 이걸 찾아서 인터넷으로 뭐 공모전에 우리가 동아리에서 야 우리 공모전에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만드는 거야. 여기 보면은 지금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이 동아리 자율활동에서는 뭐 했냐? 그 책을 지식을 읽어서 아보도르의 면역혁명을 읽은 뒤에 항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면역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 밖에는 없어요. 이 동아리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야. 내가 해외에 있어도, 내가 지금 저 시골에 있어도, 우리 학교에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이 꿈이 있어. 그런데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니까 그런 거에 하는 공모전이 있어.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 내 꿈을 위해서 이 공모전을 조원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갖고 교내에서 하는 활동이죠. 왜? 그건 내가 학생이니까.
내가 학생이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동아리에서 주제가 선생님이 찍어서 이걸 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지금 어떤 선택 주제처럼 어떤 지금 진로 선택 주제처럼 그거 갖고 네가 관련 있는 걸 갖고 네가 발제해서 해라.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나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국제학교나 지금 국제학교에서 IB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서 친구들하고 그것이 내가 큰 공모전이든 작은 공모전이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내 어떤 의미와 학습 경험과 그걸 교내 활동에서 하고 싶은데 이미 그것은 이제 교내에 있는 어떤 생물이라든가 이렇게 교과를 타고 올라가는 제가 뭘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어떤 학업 역량, 학습 태도, 그 다음에 탐구력. 탐구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대학에, 어디에? 교육부에 고교학점제와 연결되는 시점에서 그런 게 중요하다. 아이의 어떤 그런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나와 있어요. 1번을 보면 자기주도적이라고 여겨질 수는 없어요. 그냥 요만큼 범위에서 요만큼 그냥 한 거지 이걸 갖고 굉장히 이 아이가 자기주적이면서 굉장히 센서티브한 아이라는 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교내 활동과 연결시키고 마지막에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동봉진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타인이 들어오고 그런 프로젝트 속에서 배려, 나눔, 갈등 이런 게 나오겠죠. 읽어볼게요. 자기소개 2번. 자, 이제는 2번도 굉장히 그 글자 수가 짧아졌죠. 짧다는 것은 그 안에 더 핵심적인 걸 넣을 수 있냐가 이게 관건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자, 타인과 공동체. 1번은 본인에게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가. 자, 이미 그런 걸 깔아놨어요. 근데 2번은 그 중에서 조금 더 현미경으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1번은 써놨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특히나 너가 타인과 너가 발제를 하고 세미나를 너가 지금 관련되는 걸 하는데 너 지금 그 옆에 있는 학우들은 사실 그런 꿈이 없는 학우들도 있어. 뭐 정시로 가던 학생 뭐 교과로 가던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거야. 근데 너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의 변화가 꿈이 없다가 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에요. 그 다음 이를 통해 너가 배운 점. 수험생인 너가 배운 점. 내가 봉사를 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시간을 쪼개서 이것도 정말 온전한 힘을 다 기울여서 강의하는 거죠. 이렇게 봉사를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봉사했을 때 제가 또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제가 또 오는 자의 어떤 그런 저한테 오는 그런 감사와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학생들도 그게 뭐를 지금 이렇게 너가 보면은 봉사하고 타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네가 너의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너가 꿈을 위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아이가 깨닫기 시작해 너를 보고 그래서 이 아이가 꿈이 없던 게 꿈이 생기고 이 아이가 꿈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기 싫었던 게 갑자기 목표가 생겨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그래. 그랬을 때 너가 이 아이를 통해서 배운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거. 너가 느낀 점이 뭐냐는 거죠. 이것이 잘 들어가 있나 볼게요. 1학년 때 한방의료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봉사나 자율활동이나 이런 걸 써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생기부에 그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의 것을 하세요. 남이 하는 걸 그렇게 따라하지 말고 이 강의의 목표는 이렇게 얘기가 붙었으니까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해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 수업 목표를 완전히 상실하신 거예요. 이게 붙었어도 분명히 붙었어도 어떤 관점에서는 부족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더 개선을 해라. 제 말은 그거죠. 이 학생도 지금 환경의료봉사에 참여했다. 저 같으면은 이거를 처음에 봉사하는 얘기로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했던 세미나나 수업했던 내용 속에서 시작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미나나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찾아서 한 흔적이 1번에 보이지 않죠. 제가 그 수업도 걸어 드릴 테니까 2번부터 보시는 분들은 1번 보시고 2번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료진들을 보조하며 자연스럽게 환자분들의 진료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의료인들을 보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보조? 봉사 초기 타지에서 오신 의료진들은 지역 토박이인 어르신들의 방언 때문에 의사소통에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계속 지금 언어,
문자 이런 것들은 잘 보여요. 1번부터 그런 것들이 보여요. 한의학에서 한 톨의 정보도 병든 치치에 큰 영향을 주기에 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누락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환부를 표시하는 인체도와 증상을 체크하는 문항을 포함한 예진표를 만들고 배부하였습니다. 이전보다 수월해진 소통 덕에 진료의 효율 또한 높아졌다는 의료진 분들의 격려를 듣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진취적인 태도가 소통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환자가 전달하는 바가 누락되면 안 됐기 때문에 환부를 표시하는 인체도와 증상을 체크하는 문항을 포함한 예진표를 만들고 배부했대요. 이것이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었다는 것은 뭐 그런 적들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크게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와 소통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진취적인 태도가 소통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크게 창의적인 본인이 스스로 그 입학사관과 교수들에게 설명한 만큼의 그렇게 창의적인 태도와 진취적인 아이디어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그게 창의적인 태도와 진취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라면 내가 스스로 창의적이야, 나는 진취적이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얘는 창의적이네, 얘는 진취적이네 이렇게 느끼게 해야지 이걸 본인 힘으로 나는 창의적이야, 나는 진취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공감을 얻어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나의 어떤 생기부의 그 많은 보통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생기부 분량을 보면 한 30장에서 33장, 적어도 28장 정도가 돼요. 3학년 1학기까지의 그 분량을 보면. 너무 방대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갖고 포커스를 갖고 네가 어떤 부분부터 빨리빨리 너를 잘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원하는 거고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내년부터는 세특을 갖고 주로 보겠죠. 생활기록부의 꽃은 세특입니다. 이제 점점 더 자기소개서가 특히 더 없어지는 내년부터 그럼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드는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도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세특을 생각하면서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어야 돼요. 특히나 서울대학교, 서울에는 또 대학에서 그 수능 정시 할 때 뭐 이렇게 그 생계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검정고시 학생들은 그 생계부가 없으니까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구현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 정확하게 세택 들어가는 난은 없어요. 하지만 그 50자, 100자에서 본인이 한 행동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50자, 100자라고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이 얘가 뭔가, 얘의 무기는 뭐고, 얘가 한의학과를 의대를 오기 위해서 얘가 갖고 있는 얘만의 핵심이 뭔가는 50자만으로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800자로 이제 올해 마지막 자소서가 자기소개서 문항 2번이 800자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줄었는데 여기서 지금 나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진취적인 태도가 소통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거 지금 거에 빼고 다른 걸 쓰면 더 좋았을 뻔했죠. 가뜩이나 지금 칸도 적은데 내가 내 자신을 절대 칭찬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소통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과 어떤 소통에 대한 그런 것들이 깨집니다. 결국 자기소개서는 입학사관관들과 교수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3학년에 들어 학문 공부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문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한문이 생소하여 이해하기가 껄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한문이 왜 그것이 생소한지를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언어에 대해서 내가 한의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한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얘는 생소한 부분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 더 좋았을 뻔해서 읽어볼게요. 노트 필기를 공유하고 특강을 실시해도 친구들은 어려워했습니다. 특강을 실시했다. 무슨 특강을 실시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도 이런 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떤 특강? 더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만 써주면 돼요. 어떤 특강이라고. 나아지지 않는 원인을 성찰한 결과 왜 나아지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의대를 가거나 생계부를 만들거나 하는 학생들을 오래 지도하다 보면 그 학생들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왜 얘는 한문이 생소하냐? 얘가 생소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전제를 까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아이들, 머리가 좋다고 하는 학생들, 정말 꽤 수재라고 하는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면 이 학생은 다 하나하나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런데 나는 왜 한문이 재밌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 근데 쟤는 그런 가치가 없던, 이게 필요가 없던 한문이 어려워. 그러면 나만의 것을 걔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 꼭 특강이 아니라고 해도 그걸 찾는 힘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조정에서 원하는 힘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나하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특강을 뭘 했는지 알고 싶어요. 근데 그거 없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원인을 성찰한 결과 왜 나아지지 않는가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친구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만 했던 것이 문제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누구한테 있냐? 내가 지식을 전달하기만 했다는 건데 처음부터 이 학생들이 생소하고 이 학생들이 한문을 싫어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맹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만 했다? 문제 원인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이 학생들은 한문이 생소와 이야기가 껄끄럽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가리키기 전에, 내가 개입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맞게 쓴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이 학생 얘기 말씀드렸지만, 한의학교에 합격한 학생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조금 더 상위대학의 한의학과를 원하는 학생들, 의대를 원하는 학생들은 벤치마킹을 하시라 구체적으로 좀 적어야 된다. 자,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내가 친구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게만 했던 것이래요. 갑자기 그 문제는 노력과 경험, 이를 통해 배운 점, 근데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게 됐냐? 친구들과 경험서 봅시다. 친구들의 실질적인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적인 자세로 직접 한문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고. 그럼 자기주도적인 자세가 무엇이냐? 이에 친구들 스스로 요약한 내용을 카페에 올리고 제가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카페에 올리고 내가 잘못한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들만의 땡땡땡을 만들었습니다. 뭐 같이 했다는 부분이죠. 참여 이후 달라진 친구들의 태도와 성적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다. 나아가 이를 한의하게 접목해 생각해 보며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출품만 능동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능력을 기술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학생의 그 글을 쓴 거를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뭐 이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경험이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인데 그게 앞으로 뻗어나가고 있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앞으로 팍팍 뻗어나가고 학생부 종합정에서 원하는 관점을 기르는 능력을 이 학생이 갖췄다면 이 학생이 그런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이 학생은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잘했다면 뭐 대학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인 삶에서 조금 더 열린 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항상 자기는 위에 있고 다른 학생들은 아래에 있어요. 그 내용 구조가 그래요. 근데 내 나는 위에 있고 그 학생들은 아래에 있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뭐가 이렇게 딱 분리가 먼저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일본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의 목표는 딱 치고 나가죠. 한국의 의료 일원화를 선구하는 한의학 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나는 왜 그렇게 한국의 의료 일원화를 선구하는 한의학 연구원이 되는 것이라고에 대한 의문이 나오질 않고 먼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한 게 뭐냐? 애들은 카페 올리고 나는 채점했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자세히 잘 쓴 것 같지만 정말 선생 그 뽑고자 하는 그 어떤 면접관, 입학사관의 입장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부분들이 이 학생의 어떤 한계와 의식이 그대로 보이는 부분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을 왜 의문점을 갖고 나는 왜 채점을 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왜 카페에 올릴 수밖에 없냐. 그렇게 이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아이들이 원하는 그 현장에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한문의 의미가 나한테는 한의학을 하기 위해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해도 그 아이가 다른 학생들이 한문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해도 의미가 생기고 그 학생들한테 목표가 생기면 한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한의사가 돼도 내가 뭐 크게 아파서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한의원에 가는 부분들이 적은데 그게 아니라 의학은 크게 아파서 찾아오면 이미 늦는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한의학, 의학이 내 인생에 있어서 치료나 예방이 왜 중요한가를 나는 한의사가 돼서 그런 부분에 예방 한의학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당장 뭐든지 다 필요하면 하는 건데 이게 필요하면 했을 때 늦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깨고 이 사람들이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것을 느끼고 할 수 있게 나는 한의사가 돼서 한의사는 전문가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 나는 위에 있고 너희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또 환자가 있어야 한의사가 있는 거죠. 학생이 있어야 선생이 있는 거죠. 학생이 있어야 대학 교수가 있는 겁니다. 대학 교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우리 그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예방 한의학에 대해서 목표가 이 사람들이 꼭 아파서 요거 하나 고치려고 찾아오면 이미 늦을 수 있고 너무 힘드니까 건강에 대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하는 한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죠. 근데 보면 항상 이분법 딱 정해져 있고 나는 그렇고 너는 그래. 난 항상 위에 나는 채점을 해. 같은 학생인데. 혹시나 우리 그 지금 우리 친구들의 어떤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도 그렇게 지금 다른 아이들보다 위에 있고 쟤네들은 밑에 있고 나는 채점하고 쟤네들은 올리는 관계가 아닌지. 우리 입학사관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타인의 삶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협동을 하고 같이 하고 그들의 삶에 진실도 필요한 큰 거를 바꾸지는 못해도 조금씩 내가 한의사면 한의사, 내가 의사면 의사, 내가 선생님은 선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에서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전문가가 되겠죠? 아직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비전을 우리들에게, 교수들에게, 입학사관관들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그 2번 한의학과에 붙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갖고도 여러분들이 물론 대학에 합격을 한 학생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하셔서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숙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기소개서 마치고요. 저는 의대 생기부 그다음에 또 다른 학과의 그 자기소개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정말 내 인생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목표, 내 인생에서 대학을 가는 목표가 뭔지를 단순히 합격만 하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남과 나누면서 사는 것이 목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생기부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수업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